과거에는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품성이 더해지지 않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전월세난이 심해짐에 따라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리 급해도 꼭 챙겨야 될 집 사기 전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꼭 망하는 아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망했다는 얘기는 가격 하락이라든가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 이상 막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에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역세권, 같은 동네면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역세권이라든가 또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입지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꼭 상품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이면 무조건 오르다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조건을 갖춘 아파트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똘똘한 한 채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좋은 데만 오르지 나쁜 데는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걸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강 뷰라는 또 강남 입지라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다 초신축이라는 데다가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가지고 40억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완벽한 입지라든가 상품성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제가 특정 동을 얘기하긴 그래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면요. 같은 동네인데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와 현대아이파크인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을 말이죠. 34평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력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25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34평이 30% 정도 들어간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고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형 평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는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에 맞지 않는 평형을 선택함에 따라서 가격대는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역은 대형 평형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이 가장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데 맞지 않는 곳에 대형 평형을 건축했다가 보합 내지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만에 5억이 오르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신축 또 대단지 학군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은평 뉴타운 같은 데 보면요. 역세권하고 비역세권이 가격 차이가 거의 2억 이상 납니다. 도보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고 거리로 따지면 500m 이내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 10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입지입니다. 역도 애매하고요. 학군도 애매하고 어느 거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입지가 애매하다는 거는 일단 수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역세권도 아니고 학군도 시원치 않다면 아파트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소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매물이 드물게 나오고요. 또 가격 형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남들이 가격이 오를 때도 더디게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입니다. 오래되긴 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또 생활이 불편한데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거래하시면 나중에 곤란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비선호향입니다. 북향인 경우에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한다든가 또 겨울철엔 난방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서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오후에 강한 햇빛이 몇 시간 동안 내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기가 폭증하고 또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짜증이 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향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1층이나 저층입니다. 저층 같은 경우에는요. 사생활이 침해돼서 외부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늘 커튼을 쳐놓고 살아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소음 문제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또 해충 같은 것들이 지면과 가깝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망이 없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에서도 많게는 2, 3억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싸게 사서 나중에 팔 때도 싸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생활하면서 겪는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또 피하셔야 될 게 최상층의 구축입니다. 최상층인데 구축이다 이런 건요. 과거에는 단열 문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게 되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햇빛이 내리겠지에 따라서 냉방비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수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방수를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가끔 보면 상층 방수라든가 아니면 외벽을 통해서 누수가 계속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문제로 곰팡이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뷰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능하면 피해야 될 것 중에는 복도식입니다. 1970, 80년대에는 복도식을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생기고요. 옆집에서 물 여는 소리 다 들립니다. 또 소음 같은 것도 다 들리기도 하고요. 또 통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한쪽 방향만 창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직접 문틈을 통해서 들어옴에 따라서 난방비도 굉장히 증가되는 이런 상을 보이게 됩니다. 늘 복도식과 계단식이 있다면 계단식이 항상 가격이 높은 구조를 보여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부각되는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는요, 세대당 한 대를 기준으로 잡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 1차량 시대가 오면서 한 가구당 보통 2세대 정도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 문제가 생겨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특히 요새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장치가 몇 곳이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현황을 보면요, 반드시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나 분진, 악취 이런 게 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또 매연 같은 것들도 올라오는 경우, 특히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 인접한 것 같은 경우에는 팔 때 가격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 뭐 누구나 싫어하는 화장장이라든가 뭐 쓰레기 처리장, 교도소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신설 계획도 없고 버스 노선도 부족한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요 자체가 줄게 되고 결국은 향후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입지와 상품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가격이 비싼 것이고 비싼 집을 사면 당연히 해소되지 않나 하시지만 의외로 말이죠. 천천히 찾아보시면 입지와 상품성, 단지 규모, 또 미래 개발 가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이런 부분까지는 다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진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왕이면 살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한번 내가 매매하려는 집이 과연 이 10가지에 들어간지 한번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입지, 나홀로 아파트, 또 재건축 불가, 비선호향, 저층, 최상층, 또 복도식, 주차 부족, 혐오된 환경, 미래가 가치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꼭 피해야 될 곳이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서울도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가격이 더디게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의 위치라든가 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많게는 5억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아파트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